2025년 11월 중순 충북경찰청 고속도로 순찰대 내부에서는 이상한 보고가 반복되고 있었다. 충주와 제천을 지나 수도권으로 올라가는 중부내륙고속도로 구간에서 신원 미상의 외국인들이 사라진다는 첩보였다. 대부분 불법 체류 브로커와 관련된 정보였지만 구체적인 차량 번호도 없었고 피해자 진술도 거의 남지 않았다. 단속 기록은 늘 존재했지만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경찰 내부에서는 단순한 미등록 노동 이동 정도로 보는 시선도 있었지만 순찰팀 경위 서기택은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다. 서기택은 충남지방청 강력팀 출신이었다. 지금은 충북고속도로 순찰대로 이동한 지 5년째였다. 동료들은 그가 지나치게 예민해졌다고 말했다. 단순 화물차도 끝까지 따라붙었고 작은 위반도 그냥 넘기지 않았다. 휴게소 CCTV까지 직접 확인하는 일도 많았다. 후배들은 피곤한 스타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오래같이 근무한 사람들은 이유를 알고 있었다. 5년 전 대전 외곽에서 있었던 사건 때문이었다. 당시 서기택은 야간 검문 근무 중이었다. 낡은 스타렉스 차량 한 대를 세웠다가 단순 경고 조치만 하고 돌려보냈다. 운전자는 지방 공장으로 인력을 이동시키는 차량이라고 설명했다. 별다른 전과도 없었고 차량 외관도 평범했다. 하지만 사흘 뒤 그 차량 안에서 의식을 잃은 외국인 3명이 발견됐다. 환기장치 없는 공간에 장시간 갇혀 있었고 그중 2명은 병원 도착 전에 사망했다. 그 사건 이후 서기택은 사람을 보는 방식 자체가 바뀌었다. 지금의 그는 차량보다 무게를 먼저 봤고 운전자 말보다 차량 하부 상태를 먼저 확인했다. 타이어 눌림 정도, 적재 높이, 브레이크 열기, 등록 지역과 이동 경로까지 전부 기억했다. 고속도로 위에서 평범해 보이는 것들이 가장 위험하다는 걸 그는 이미 오래전에 배웠다. 그날 오후에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충주 방향 구간에는 농산물 운송 차량들이 계속 지나가고 있었다. 김장철 직전이라 배추와 사료, 건초를 실은 화물차가 많았다. 대부분 강원도와 충북 북부 지역에서 올라오는 차량들이었다. 서기택은 순찰차 안에서 차량 흐름을 확인하고 있었고 K9 전담견 바람은 뒤쪽 캔넬 안에서 조용히 대기 중이었다. 바람은 경찰청 중앙훈련센터에서 선발된 벨지안 말리노이즈였다. 마약 탐지뿐 아니라 밀폐 공간 인명 탐지 훈련까지 받은 특수견이었다. 충북청 내부에서도 실전 적중률이 높은 개로 유명했다. 서기택은 사람보다 바람의 반응을 더 신뢰하는 편이었다. 오후 3시를 조금 넘긴 시점이었다. 회색 현대 마이티 화물차 한 대가 천천히 시야 안으로 들어왔다. 뒤에는 원형 건초 더미 4개가 실린 트레일러가 연결되어 있었다. 농촌 지역에서는 흔한 형태였다. 건초를 수도권 목장이나 사료 창고로 보내는 차량처럼 보였다. 하지만 서기택은 시선을 오래 두지 않아도 이상함을 느꼈다. 차량 뒤축이 지나치게 내려앉아 있었다. 건초 4개 정도로 나올 하중이 아니었다. 특히 후륜 타이어 상태가 이상했다. 오래된 타이어 특유의 처짐이 아니라 내부에서 무언가를 과도하게 눌러 담은 느낌이었다. 트레일러 연결 부위도 흔들림이 거의 없었다. 일반 건초 운반 차량이라면 적재물 특성상 미세한 흔들림이 생기는데 저 차량은 지나치게 단단했다. 서기택은 바로 순찰차 시동을 걸었다. 후방거리 4칸 정도를 유지한 채 차량을 따라붙었다. 현대 마이티는 제한속도 90km를 정확히 유지했다. 속도 변화도 없었고 차선 이동도 없었다. 오히려 너무 완벽했다. 대부분 운전자들은 뒤에 경찰차가 붙으면 반응이 생긴다. 속도를 줄이거나 거울을 자주 확인한다. 하지만 저 차량은 아무 반응이 없었다. 운전자는 경찰차를 의식하지 않는 척하는데 집중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서기택은 더 확신했다. 차량 등록번호를 조회한 결과 차주는 인천 소재 폐업 직전 농업협동조합명이었다. 그런데 최근 이 차량은 부산항 인근과 천안 물류단지 CCTV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기록이 있었다.
건초 운송 차량 동선으로는 지나치게 부자연스러웠다. 2km 정도를 더 따라가던 순간 트레일러 오른쪽 바퀴가 차선 가장자리 흰 선을 길게 밟았다. 서기택은 즉시 경광등을 켰다. 현대 마이티는 바로 멈추지 않았다. 약 200m 정도를 더 이동한 뒤 갓길로 천천히 붙었다. 그 짧은 거리 동안 서기택 머릿속에는 이미 여러 가능성이 지나가고 있었다. 단순 무허가 운송일 수도 있었다. 밀수품일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사람이라는 느낌이었다. 순찰차 정차 후 운전자 정보를 확인한 결과 이름은 마도윤, 53살이었다. 강원도 영월 주소지로 등록되어 있었고 전과 기록은 없었다. 하지만 차량 내부에서는 오래된 담배 냄새와 함께 설명하기 어려운 불쾌한 공기가 섞여 있었다. 조수석 아래에는 일회용 선불폰이 놓여 있었고 짧은 간격으로 계속 진동이 울리고 있었다. 마도윤은 그 전화기를 한 번도 확인하지 않았다. 서기택은 운송 서류를 넘겨보았다. 목적지는 포천 외곽 축산농가였다. 하지만 주소를 보는 순간 이상함을 느꼈다. 몇 년 전 폐업한 농장 부지였다. 현재는 창고만 남아있는 곳이었다. 거짓말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뒤쪽 캔넬 안에 있던 바람이 낮게 반응하기 시작했다. 평소와 다른 신호였다. 서기택은 시선을 천천히 트레일러 쪽으로 돌렸다. 건초 더미 4개가 조용히 실려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적재물 전체에서 누군가 숨을 참고 있는 것 같은 압박감이 계속 느껴지고 있었다. 서기택은 차량 서류를 다시 한번 천천히 확인했다. 포천 외곽 농장 주소, 건초 운송 허가증, 차량 검사 기록까지 겉으로는 문제없어 보였다. 하지만 올해 고속도로 수사 일을 한 사람들은 알고 있었다. 진짜 위험한 차량들은 늘 정상처럼 꾸며진다는 사실을. 마도윤은 계속 같은 설명만 반복하고 있었다. 충북 제천 농가에서 건초를 싣고 수도권 목장으로 이동 중이라는 이야기였다. 하지만 말 사이사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계속 나왔다. 제천 어느 농장에서 실었는지 물으면 답이 늦어졌고 거래처 이름은 계속 달라졌다. 처음에는 개인 농장이라고 했다가 몇 분 뒤에는 축산협동조합 계약 물량이라고 말을 바꿨다. 무엇보다 이상한 건 긴장감이었다. 단순 과속이나 적재 문제로 단속된 운전자와는 분위기 자체가 달랐다. 보통 사람들은 빨리 상황을 끝내고 이동하려 한다. 그런데 마도윤은 오히려 시간을 버는 사람처럼 보였다. 시선은 계속 트레일러 방향으로 움직였고 휴대전화 진동이 울릴 때마다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서기택은 운전석 내부를 다시 살폈다. 좌석 뒤 공간이 유난히 정리되어 있었다. 오래 화물 일을 하는 사람들 차량에는 대부분 생활 흔적이 남는다. 작업 장갑, 음료 박스, 담요, 영수증 같은 것들이다. 하지만 이 차량은 지나치게 비어 있었다. 마치 누군가 일부러 흔적을 정리한 느낌이었다. 그 순간 선불폰 진동이 다시 울렸다. 이번에는 아주 짧게 화면 일부가 보였다. 도착 예정 시간. 서기택의 표정이 굳어졌다. 건초 운반 차량에서 쓰는 표현이 아니었다. 그는 무전기로 차량 번호를 다시 조회 요청했다. 잠시 후 충북청 상황실에서 추가 정보가 넘어왔다. 해당 차량은 최근 한 달 동안 부산신항 인근 하역도로와 천안 물류센터 주변 무인 카메라에 여러 번 찍혀 있었다. 특히 심야 시간 이동이 많았다. 건초 운송 일정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동선이었다. 서기택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았다. 정식 차량 검색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통보한 뒤 순찰차 뒷문을 열었다. 캔넬 안에 있던 바람은 이미 상태가 달라져 있었다. 귀와 시선이 트레일러 쪽에 완전히 고정돼 있었다. 일반 마약 탐지대와 다른 반응이었다. 서기택은 바람에게 짧은 탐지 명령을 내렸다. 바람은 차량 앞부분과 하부를 빠르게 확인한 뒤 트레일러 방향으로 이동했다. 처음에는 평범하게 냄새를 따라가는 듯 했지만
연결축 근처에 도착한 순간 움직임이 멈췄다. 그리고 반응이 급격히 바뀌었다. 바람은 첫 번째 건초 더미를 향해 강한 경계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낮고 짧은 울음이 반복됐고 일반 마약 탐지 때 나오는 않는 반응 대신 계속 특정 위치를 향해 집중했다. 서기택은 즉시 긴장했다. 이 반응은 살아있는 사람을 밀폐 공간에서 감지했을 때 나타나는 패턴이었다. 마도윤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었다. 그는 건초 품질 문제라며 계속 말을 이어갔지만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불안정했다. 특히 바람이 첫 번째 건초 근처를 떠나지 않자 마도윤은 이유 없이 적재물 손상 이야기를 반복했다. 건초 가격이 비싸다. 거래처 클레임이 생긴다. 포장 훼손되면 안 된다는 말들이 계속 나왔다. 하지만 서기택은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그는 트레일러 위로 올라갔다. 건초 더미 가까이에서 보자 이상한 점이 더 분명해졌다. 일반 건초는 압축해도 일정 부분 탄성이 남는다. 그런데 이 더미는 지나치게 단단했다. 결박 밴드도 비정상적으로 깊게 파고들어 있었다. 서기택은 장비 벨트에서 금속 탐침봉을 꺼냈다. 보통 건초라면 끝까지 부드럽게 들어가야 했다. 하지만 탐침은 몇 센티미터 들어간 뒤 바로 멈췄다. 안쪽에서 단단한 구조물이 걸렸다. 서기택은 위치를 바꿔 다시 찔렀다. 결과는 같았다. 금속이나 목재 같은 단단한 물체가 안쪽 전체를 채우고 있었다. 순간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마도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다. 서기택은 천천히 건초 표면을 손으로 밀어봤다. 겉부분이 이상하게 얇았다. 마치 진짜 건초를 표면에만 붙여놓은 느낌이었다. 그는 전수용 커터칼을 꺼냈다. 첫 번째 결박망이 잘려나갔다. 그러자 건초 일부가 한꺼번에 떨어졌다. 서기택 눈빛이 변했다. 안쪽에는 합판이 있었다. 새까지 건초와 비슷하게 칠해진 목재 구조물이었다. 정상적인 운송 방식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건초처럼 위장한 밀폐 공간을 만든 것이었다. 무전기 너머 상황실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서기택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가장 먼저 떠오른 건 5년 전 사건이었다. 그때도 밀폐 공간이었다. 그때도 처음에는 평범한 화물 차량처럼 보였다. 다른 점이 있다면 이번에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사실뿐이었다. 서기택은 칼끝으로 합판 틈을 강하게 밀어넣었다. 안쪽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착각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몇 초 뒤 다시 같은 소리가 반복됐다. 사람이었다. 매우 약한 숨소리였다. 그 순간 마도윤이 갑자기 트레일러 반대편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기택 시선이 즉시 그쪽으로 향했다. 마도윤은 도망칠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를 시도할지 계산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특히 운전석 뒤편 공간을 계속 의식하고 있었다. 서기택은 직감적으로 위험을 느꼈다. 그는 무전기로 긴급 지원 요청을 넣었다. 충주 방향 순찰팀과 119 구조대 지원 요청이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지원 차량도 최소 20분 이상 걸리는 거리였다. 그 시간 동안 현장은 서기택 혼자 막아야 했다. 바람은 계속 첫 번째 건초 앞에서 강한 경계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신호는 점점 더 다급해지고 있었다. 마치 안쪽 누군가의 상태가 빠르게 나빠지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것처럼. 서기택은 첫 번째 건초 더미 앞에서 잠시 움직이지 않았다. 안쪽에서 들려온 희미한 숨소리는 분명 실제 사람이 내는 소리였다. 문제는 구조보다 먼저 현장을 통제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만약 트레일러 전체가 사람 밀입국 조직과 연결돼 있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이 차량 위치를 확인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그는 시선을 천천히 마도윤 쪽으로 돌렸다. 마도윤은 아까부터 계속 같은 위치를 의식하고 있었다. 운전석 뒤편 공간이었다. 오래 화물 일을 한 사람이라면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그 공간에는 단순 공구나 개인 짐이 아니라 누군가 숨기고 싶은 물건이 있었다. 서기택은 무전기를 다시 잡았다. 충북청 상황실에 긴급 코드 전환 요청을 넣었다. 단순 교통 단속이 아니라 인신밀매 의심 사건이라는 내용이었다. 상황실 반응도 즉시 달라졌다. 위치 추적 지원과 함께 인근 순찰차 투입이 시작됐지만 실제 도착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했다. 서기택은 시간을 계산했다. 밀폐 공간. 환기 장치 없음. 현재 외부 온도와 적재 상태.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위험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았다. 바람은 계속 첫 번째 건초 더미를 향해 반응하고 있었다. 낮고 거친 경고음이 끊기지 않았다. 단순 탐지 신호가 아니었다. 구조가 시급하다는 의미에 가까웠다. 서기택은 트레일러 위에서 다시 합판 틈을 확인했다. 안쪽 공간은 예상보다 훨씬 정교하게 만들어져 있었다. 건초를 겉면에 얇게 붙이고 내부에는 사람 1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목재 박스를 설치한 구조였다. 외부에서는 일반 건초와 거의 구분되지 않았다. 무게가 비정상적이었던 이유도 그 때문이었다. 그는 커터칼로 접착된 건초 부분을 더 크게 뜯어냈다. 건초 냄새 아래에서 화학 접착제 냄새가 강하게 올라왔다. 누군가 전문적으로 제작한 구조물이었다. 서기택 머릿속에 부산항 쪽 브로커 조직 이름들이 떠올랐다.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체류 비자를 미끼로 외국인 노동자를 불법 이동시키는 조직들이 점점 기업형으로 바뀌고 있었다. 예전처럼 컨테이너나 벤 차량만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농산물, 냉동식품, 공업 자재 운송까지 이용했다. 특히 수도권 외곽 공장과 불법 숙소 연결망이 심각했다. 경찰이 단속하면 브로커는 사라지고 피해자만 남았다. 서기택은 합판 연결 부분에 구조용 발을 밀어넣었다. 그 순간 안쪽에서 아주 약한 기침 소리가 새어나왔다. 이번에는 더 분명했다. 살아 있었다. 그는 즉시 합판 일부를 강하게 벌렸다. 틈 사이로 어두운 내부 공간이 드러났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사람 눈 하나가 보였다. 서기택은 순간 숨이 막혔다. 안쪽 사람도 극도로 놀란 상태였다. 몇 시간째 빛 하나 없는 공간에 갇혀 있었던 사람처럼 보였다. 눈동자는 초점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었다. 서기택은 낮은 목소리로 경찰 신분을 알렸다. 한국어를 이해하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안쪽 사람은 반응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분명 구조 요청이었다. 여자 목소리였다. 극심하게 탈수된 사람 특유의 쉰 소리였다. 서기택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다. 마도윤이 갑자기 움직였다. 서기택은 즉시 시선을 돌렸다. 마도윤은 순찰차 앞쪽이 아니라 화물차 운전석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동 방식 자체가 달랐다. 단순 도주가 아니라 특정 목적을 가진 사람처럼 보였다. 그리고 서기택은 곧 이유를 알아챘다. 운전석 뒤 공간. 아까부터 계속 의식하던 위치였다. 총기 가능성이 머릿속을 스쳤다. 불법 인신 이동 조직들은 보통 흉기 정도만 사용하지만 부산항과 연결된 조직 중 일부는 밀수 총기까지 보유하고 있다는 첩보가 있었다. 특히 러시아 선박이나 동남아 루트를 통해 들어오는 불법 총기 문제가 최근 심각해지고 있었다. 서기택은 즉시 경고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마도윤은 멈추지 않았다. 바람 반응도 순간적으로 바뀌었다. 공격 직전 상태였다. 서기택은 더 늦기 전에 제압 명령을 내렸다. 바람은 즉시 마도윤 방향으로 돌진했다. 다음 순간 차량 옆에서 금속 부딪히는 소리가 났다. 마도윤 손에 들린 것은 사제 산탄총이었다. 완성도 낮은 밀수 개조 총기처럼 보였다. 서기택은 상황이 최악으로 바뀌었다는 걸 직감했다. 고속도로 갓길. 밀폐된 인신밀매 차량. 구조 대기 중인 피해자들.
그리고 무장한 운반책. 다행히 바람이 먼저 마도윤을 제압했다. 총기는 도로 아래로 떨어졌고 마도윤은 균형을 잃은 채 쓰러졌다. 바람은 공격을 멈추지 않았다. 훈련된 제압 방식 그대로 팔 부위를 물고 움직임을 차단했다. 서기택은 즉시 총기를 걷어냈다. 사제 총기는 실제 탄환이 장전된 상태였다. 그는 손목 수갑으로 마도윤을 제압한 뒤 순찰차 뒤쪽에 강제로 앉혔다. 마도윤 얼굴에는 공포가 가득했다. 하지만 서기택은 그 표정을 오래 보지 않았다. 지금 중요한 건 안쪽 사람들이었다. 그는 다시 트레일러로 올라갔다. 바람은 여전히 첫 번째 건초 앞에서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서기택은 마도윤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건초 안에 몇 명이 들어있냐는 질문이었다. 처음에는 입을 다물던 마도윤이 결국 짧게 말했다. 전부라고. 내게 전부 사람이라고. 서기택 머릿속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았다. 한 개가 아니라 4개였다. 그 말은 최소 여러 명이 아직 밀폐 공간 안에 있다는 뜻이었다. 산소 부족 상태가 이미 심각할 수도 있었다. 그는 즉시 구조 작업 우선순위를 바꿨다. 이제는 수사가 아니라 생존 시간 문제였다. 서기택은 차량 장비함에서 구조용 크로우바를 꺼냈다. 손에는 이미 접착제와 건초먼지, 목재 파편이 묻어 있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단 하나만 남아 있었다. 이번에는 절대 늦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었다. 서기택은 첫 번째 건초 더미 앞에 구조용 크로우바를 깊게 밀어넣었다. 접착제로 붙여놓은 합판은 예상보다 훨씬 단단했다. 일반 화물 위장 수준이 아니었다. 내부 사람이 장시간 이동 중에도 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밀폐한 구조였다. 그는 힘으로 합판 틈을 벌렸다. 목재 일부가 갈라지면서 내부 공간이 드러났다. 안쪽에는 2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몸을 웅크린 채 갇혀 있었다. 얼굴 상태는 이미 심각했다. 입술은 말라 있었고 눈빛은 제대로 초점을 잡지 못했다. 좁은 공간 안에는 얇은 담요 하나와 작은 생수병만 남아 있었다. 생수는 이미 비어 있었다. 여성은 서기택 유니폼을 확인한 뒤 아주 약하게 반응했다. 한국어는 거의 하지 못했지만 구조 상황이라는 건 이해한 듯 했다. 숨소리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았다. 서기택은 즉시 구조 우선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무전기로 119의 피해자 상태를 다시 전달했다. 저산 소증 가능성과 탈수 상태를 함께 보고했다. 상황실에서도 긴급 대응 단계로 전환됐다는 답이 돌아왔다. 하지만 구조대 도착까지는 여전히 시간이 필요했다. 서기택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는 여성 상태를 확인하며 짧게 국적을 물었다. 여성은 힘겹게 우즈베키스탄이라는 단어만 말했다. 그리고 곧바로 다른 방향을 가리켰다. 두 번째 건초 더미였다. 짧은 영어 단어 몇 개가 이어졌다. 남동생. 숨. 빨리. 서기택은 즉시 두 번째 더미로 이동했다. 첫 번째보다 접착 상태가 더 심했다. 겉면 건초를 얇게 붙인 뒤 내부 목재를 이중 구조로 보강한 형태였다. 일반 단속으로는 절대 발견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그는 크로우바를 다시 밀어 넣었다. 손바닥에는 이미 목재 조각이 박혀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합판이 일부 뜯겨나간 순간 안쪽에서 거친 숨소리가 터져나왔다. 서기택은 바로 구조 공간을 더 크게 벌렸다. 안쪽에는 두 사람이 있었다. 30대 정도 남성과 10대 후반 소년이었다. 공간은 한 사람용에 가까웠다. 두 사람은 거의 겹쳐진 상태로 들어가 있었다. 소년은 의식이 남아 있었지만 호흡이 매우 불안정했다. 반면 남성은 반응이 거의 없었다. 서기택은 즉시 남성 목 부위를 확인했다. 맥박은 약하게 남아 있었다. 아직 늦지 않았다.
그는 두 사람을 트레일러 아래로 조심스럽게 이동시켰다. 응급담요와 생수를 가져온 뒤 기본적인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소녀는 계속 공기 부족 증상을 보였다. 몇 시간 이상 밀폐된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상태였다. 서기택 머릿속에는 계속 시간 계산이 돌아가고 있었다. 아직 2개가 더 남아 있었다. 그는 다시 3번째 건초로 향했다. 바람은 이미 그쪽에서도 강한 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구조가 늦어질수록 상태가 위험해진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듯 했다. 3번째 건초를 뜯는 순간 안쪽에서 아주 작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서기택 표정이 굳었다. 아이였다. 그는 접착된 건초를 거의 뜯어내듯 제거했다. 목재 구조 일부가 드러나자 내부에는 작은 환기 구멍이 몇 개 보였다. 하지만 환기량은 턱없이 부족했다. 합판을 강제로 벌리자 내부 모습이 보였다. 필리핀 여성 1명과 어린아이 2명이 들어있었다. 아이들은 이미 거의 축 늘어진 상태였다. 서기택은 순간적으로 5년 전 사건이 머릿속을 강하게 스쳤다. 그때도 늦었다. 도착했을 때 이미 아이들이 숨을 쉬지 못하고 있었다. 그 기억이 지금까지도 그를 따라다녔다. 이번에는 같은 일이 반복되면 안 됐다. 그는 가장 먼저 아이들을 밖으로 꺼냈다. 다행히 첫 번째 아이가 약하게 울기 시작했다. 아주 작은 소리였지만 살아있다는 뜻이었다. 서기택은 무전기로 아이들 상태까지 추가 전달했다. 상황실 목소리도 급해졌다. 현재 인근 소방구조대와 고속도로 순찰차가 전속력으로 이동 중이라는 보고가 이어졌다. 하지만 서기택은 아직 안심하지 못했다. 마지막 건초가 남아 있었다. 그는 잠시 순찰차 쪽을 확인했다. 마도유는 뒷좌석에서 계속 고개를 숙인 채 숨만 거칠게 쉬고 있었다. 총기 사건까지 발생한 이상 이제 단순 운반책 수준이 아니라는 건 분명했다. 특히 선불폰 문제도 걸렸다. 아까부터 계속 도착 예정 시간을 확인하던 메시지들. 이 차량을 기다리는 조직이 분명 어딘가 있다는 뜻이었다. 서기택은 마지막 건초 앞에서 잠시 숨을 정리했다. 손 상태는 이미 좋지 않았다. 목재 파편 때문에 피부가 여러 군데 찢어진 상태였고 장갑 안쪽까지 피가 번지고 있었다. 하지만 지금 멈출 수는 없었다. 그는 크로우바를 마지막 더미 틈에 밀어 넣었다. 이번 구조물은 가장 단단했다. 마치 일부러 마지막 적재물을 가장 안전하게 숨겨놓은 느낌이었다. 서기택은 체중을 실어 강하게 당겼다. 합판 일부가 크게 갈라졌다. 안쪽에서 갑자기 거친 기침 소리가 연달아 터졌다. 2명이었다. 성인 남성 둘이 내부 공간에서 거의 쓰러진 상태로 버티고 있었다. 둘 다 심한 탈수 상태였고 구토 흔적도 보였다. 서기택은 마지막 구조 작업까지 끝낸 뒤 잠시 트레일러 위에 그대로 멈춰 있었다. 총 8명. 건초 4개 안에 사람 8명이 숨어 있었다. 모두 한국으로 합법 취업을 약속받았거나 브로커에게 속아 이동 중이던 사람들이었다. 만약 오늘 차량을 그냥 보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가능성이 컸다. 특히 아이들은 몇 시간 안에 위험해질 수도 있었다. 서기택은 아래쪽 피해자들을 다시 확인했다. 아이 울음소리, 기침, 약한 숨소리가 섞여 있었다. 그 소리들을 듣는 순간 서기택 마음속 깊은 곳에서 오래 눌려있던 감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아직 살아있었다. 이번에는 늦지 않았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이었다. 멀리서 검은색 차량 한 대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접근하기 시작했다. 서기택 시선이 즉시 그쪽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는 직감적으로 알아차렸다. 문제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서기택은 트레일러 아래에 누워있는 피해자들을 다시 빠르게 확인했다. 우즈베키스탄 여성은 여전히 의식이 흐릿했지만 최소한 반응은 유지하고 있었다.
필리핀 여성은 아이들 상태를 확인하려고 계속 주변을 살피고 있었고, 카자흐스탄 남성은 아직 완전히 정신을 차리지 못한 상태였다. 문제는 시간이 아니었다. 이제는 위치였다. 조직이 이 차량이 멈춘 걸 이미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았다. 서기택 시선은 계속 접근 중인 검은색 차량 쪽으로 향했다. 차량은 일반 승합차처럼 보였지만 속도가 이상했다. 지나가는 차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현장을 확인하려는 사람들처럼 일정 거리에서 천천히 감속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번호판이 눈에 익지 않았다. 임시 번호판이었다. 서기택은 즉시 무전기를 잡았다. 검은색 기아 카니발 차량 접근 중. 무장 가능성 있음. 긴급 지원 요청. 상황실 목소리도 긴장돼 있었다. 가장 가까운 지원 차량은 여전히 10분 이상 거리였다. 고속도로 순찰대 한 팀이 충주 방향에서 이동 중이었고 소방구조대 역시 접근 중이었다. 하지만 지금 현장에는 서기택 혼자였다. 그는 즉시 위치를 바꿨다. 피해자들을 트레일러 반대편으로 최대한 모으고 순찰차와 화물차 사이 공간을 임시 엄폐 위치로 만들었다. 바람 역시 분위기 변화를 느낀 듯 계속 낮은 경고음을 내고 있었다. 검은 카니발은 결국 반대편 갓길 근처에 멈췄다. 잠시 정적이 이어졌다. 그리고 차량 문이 열렸다. 검은 조끼를 입은 남성 2명이 내려왔다. 평범한 운송업자 느낌은 아니었다. 특히 한 명 허리 쪽에는 짧은 총기 형태 물체가 보였다. 서기택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다. 이 조직은 예상보다 훨씬 위험했다. 단순 불법 노동 브로커가 아니라 조직형 인신 이동 네트워크였다. 그는 권총 안전장치를 다시 확인했다. 탄창 상황까지 머릿속으로 계산했다. 문제는 교전이 벌어질 경우였다. 피해자 8명 모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였다. 아이들도 있었고 아직 의식이 불안정한 사람들도 있었다. 총격이 시작되면 막을 방법이 없었다. 상대 남성 둘은 바로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현장 상황을 계산하는 듯 했다. 트레일러. 구조된 사람들. 수갑 채워진 마도윤. 그리고 서기택 혼자라는 점. 그들은 지금 판단 중이었다. 회수 가능한 상황인지 아니면 정리해야 하는 상황인지. 서기택은 그 짧은 순간 아주 빠르게 결론을 내렸다. 지금 필요한 건 총이 아니라 확신이었다. 상대에게 이미 경찰 병력이 도착했다고 믿게 만드는 것. 그는 순찰차 확성기 마이크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최대한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국가수사본부 지원팀 접근 중. 상공 드론 추적 진행 중. 무장 상태 유지 시 즉시 대응한다는 경고였다. 물론 대부분 거짓이었다. 현재 하늘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지원 차량도 아직 멀었다. 하지만 조직원들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서기택은 일부러 차량 뒤쪽과 고속도로 방향을 번갈아 확인하는 척했다. 이미 다른 경찰이 주변에 배치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바람도 완벽하게 반응했다. 낮고 거친 경고 소리가 계속 이어졌다. 일반 사람이라면 단순 경찰견으로 생각했겠지만 범죄 조직원들에게는 달랐다. 실제 현장에서 훈련견에게 제압당한 경험이 있는 범죄자들도 많았다. 특히 말리노이즈는 한국 경찰 특공대에서도 사용하는 견종이었다. 카니발 옆 남성들이 잠시 서로 이야기를 나눴다. 그리고 몇 초 뒤 상황이 바뀌었다. 총기처럼 보였던 물체가 아래로 내려갔다. 서기택은 숨을 멈춘 채 계속 상대 움직임만 봤다. 만약 지금 상대가 먼저 사격하면 자신은 피해자들을 보호할 방법이 거의 없었다. 하지만 상대 역시 계산하고 있었다. 고속도로, 경찰차, 경광등, 무전 지원 요청. 실제 경찰 병력이 곧 도착할 가능성.
무엇보다 이미 운반 차량이 확보된 상황. 조직 입장에서도 손실이 너무 커진 상태였다. 잠시 후 남성 둘은 다시 차량 안으로 들어갔다. 카니발 엔진 소리가 커졌다. 그리고 차량은 갑자기 방향을 틀어 중앙분리대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기 시작했다. 불법 유턴이었다. 서기택은 즉시 번호판을 무전으로 전달했다. 차량은 그대로 북쪽 방향으로 사라졌다. 추격은 불가능했다. 그가 현장을 떠나는 순간 피해자들은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된다. 서기택은 총을 내리지 않은 채 몇 초 동안 계속 차량 이동 방향을 바라봤다.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야 숨을 길게 내쉬었다. 그 순간 손떨림이 처음 느껴졌다. 아드레날린이 빠지기 시작한 것이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다. 아이 상태가 다시 나빠지고 있었다. 필리핀 여성은 계속 아이 이름을 반복하며 상태를 확인하려 했다. 우즈베키스탄 여성 역시 탈수 증상이 심해지고 있었다. 서기택은 순찰차 응급 키트를 가져와 다시 상태를 확인했다. 특히 두 번째 건초에서 나온 남성은 산소 부족 시간이 길었던 듯 의식 회복 속도가 느렸다. 서기택은 계속 말을 걸며 의식 유지 여부를 확인했다. 몇 분 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착각이 아니었다. 고속도로 순찰대 차량 2대가 먼저 도착했고 이어서 119 구조대와 구급차가 현장으로 들어왔다. 구조대원들 얼굴도 현장을 보자마자 굳어졌다. 건초 안쪽 목재 구조물, 밀폐 공간, 탈수 상태 피해자들, 아이들까지 포함된 상황. 평범한 사고 현장이 아니라는 건 누구나 바로 알 수 있었다. 구조대는 즉시 산소 공급과 응급처치를 시작했다. 아이들은 가장 먼저 구급차로 이동했다. 우즈베키스탄 여성은 마지막까지 남동생 상태를 확인하려 했고 필리핀 여성은 구조대원이 아이들을 데려가는 동안 계속 불안해했다. 서기택은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다. 그리고 그 순간 아주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다. 안도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섞인 감정이었다. 만약 오늘 자신이 차량 무게를 그냥 지나쳤다면? 만약 단순 적재 위반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도 건초 안에서 이동 중이었을 가능성이 컸다.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구조대 한 명이 서기택에게 물었다. 도대체 어떻게 이걸 발견했냐는 질문이었다. 서기택은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잠시 뒤 아주 짧게 말했다. 예전에 놓친 적이 있었다고. 그리고 이번에는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고. 사건 발생 후 2시간 만에 중부 내륙고속도로 충주 구간은 완전히 통제됐다. 충북청 광역수사대와 출입국외국 인청 조사관들까지 현장에 도착하면서 단순 교통사건은 국가 단위 인신매매 수사로 확대됐다. 트레일러 안건초 구조물은 현장에 있던 형사들조차 말을 잃게 만들었다. 합판 내부에는 단열재와 얇은 환기 통로까지 설치돼 있었다. 겉으로는 평범한 농업 화물처럼 보이도록 실제 건초를 얇게 접착했고 이동 중 소음을 막기 위해 내부 틈새에는 흡음재까지 사용했다. 누군가 오랫동안 준비한 방식이었다. 충북청 강력계 팀장은 구조물을 확인한 뒤 바로 말했다. 이 정도면 개인 브로커 수준이 아니라 조직형 운영이라고. 특히 수도권 외곽 불법 공장들과 연결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마도유는 순찰차 안에서 계속 불안정한 상태를 보였다. 처음에는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검은 카니발 차량이 도주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부터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자신도 버려질 줄 몰랐다고 했다. 원래 계획은 단순 운송이었다고 주장했다. 부산항 근처 창고에서 사람들을 넘겨받아 경기 북부 외곽 창고까지만 이동하면 끝나는 일이었다고 했다. 하지만 서기택은 그의 말을 쉽게 믿지 않았다. 총기까지 준비한 운반책은 단순 하청 역할이 아니었다. 광역수사대 조사관들은 현장에서 바로 휴대전화 분석을 시작했다.
선불폰 안에는 특정 시간마다 반복된 메시지가 남아 있었다. 대부분 짧은 지시였다. 출발. 휴게소 통과. 속도 유지. 도착 예정.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하나가 특히 눈에 띄었다. 문제 생기면 회수팀 이동. 서기택 머릿속에 아까 검은 카니발이 다시 떠올랐다. 그 차량은 단순 확인용이 아니었다. 상황이 틀어질 경우 사람까지 정리하는 역할이었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현장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구조된 피해자들은 충북대병원과 인근 응급센터로 분산 이송됐다. 출입국 조사관과 통역 인력까지 병원으로 급히 이동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합법 취업을 약속받고 한국에 들어왔거나 브로커를 통해 밀입국 후 수도권 공장 취업을 안내받은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실제 목적지는 달랐다. 여권은 이미 압수된 상태였고 일부는 도착 후 불법 작업장에 강제로 배치될 예정이었다. 특히 필리핀 여성은 아이들과 함께 경기도 화성의 식품 공장으로 보내질 예정이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숙소와 급여는 전부 브로커가 관리하고 이동 제한까지 걸린 상태였다. 출입국 조사관들조차 표정이 굳었다. 최근 몇 년 사이 외국인 노동 착취 문제가 심각해졌지만 아이들까지 포함된 이동 방식은 흔치 않았다. 서기택은 현장 조사 내내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는 계속 건초 구조물만 바라보고 있었다. 합판 틈, 환기 구멍, 내부 결박 흔적. 사람들이 실제로 몇 시간을 버텼는지 계산할수록 머릿속이 복잡해졌다. 특히 아이들이 들어있던 세 번째 구조물은 가장 좁았다. 성인 여성과 아이 둘이 들어가기에는 정상적인 공간이 아니었다. 그는 무심코 손을 내려다봤다. 장갑 안쪽까지 피가 번져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통증은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광역수사대 형사 한 명이 다가와 말했다. 오늘 발견 못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고. 서기택은 대답 대신 잠시 눈을 감았다. 5년 전 기억이 다시 떠오르고 있었다. 그때도 시작은 평범한 차량 검문이었다. 당시 자신은 운전자 설명을 믿었다. 피곤한 야간 근무였고 별 문제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며칠 뒤 차 안에서 사망자들이 발견됐다. 그 사건 이후 유가족 인터뷰를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다. 특히 아이 아버지가 했던 말이 오래 남아 있었다. 조금만 더 확인해줬다면 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 서기택은 그 말을 평생 잊지 못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단속을 멈추지 못했다. 동료들은 지나치다고 했지만 그는 늘 같은 생각을 했다. 한 번 놓친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이번에는 달랐다. 적어도 오늘은 살아 있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마음 어딘가가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수사는 이제 시작이었다. 밤이 되자 국가수사본부까지 사건 보고를 받았다. 언론에도 일부 내용이 흘러나가기 시작했다. 건초 화물차 인신밀매 사건이라는 제목이 포털 실시간 뉴스에 올라왔다. 특히 경찰견 바람 이야기가 빠르게 퍼졌다. 구조 신호를 최초 탐지한 경찰견이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서기택은 인터뷰 요청을 전부 거절했다.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오히려 머릿속을 떠나지 않은 건 검은 카니발이었다. 도주한 조직원 둘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그 말은 조직 전체가 여전히 움직이고 있다는 뜻이었다. 광역수사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마도윤 휴대전화 분석 결과 수도권 북부와 인천 항만 쪽 번호들이 계속 연결되고 있었다. 특히 최근 한 달 동안 경기 김포와 인천 서구 물류창고 주변 통신 기록이 반복적으로 나타났다. 누군가는 아직 피해자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오늘 운송 차량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충북청 회의실에서는 긴급 합동회의가 열렸다. 출입국 외국 인청, 국가수사본부, 광역수사대, 항만수사팀까지 모두 모였다.
조사 결과는 예상보다 심각했다. 이 조직은 최소 반년 이상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이동시킨 것으로 보였다. 부산항이나 인천항으로 들어온 외국인들을 지방 창고에 숨긴 뒤 농산물 차량이나 냉동 화물 차량에 태워 수도권으로 이동시켰다. 일부는 불법 공장으로 보내졌고 일부는 건설 현장이나 숙소에 감금된 채 일했다. 피해 규모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 회의실 안 분위기는 무거웠다. 누군가는 조용히 말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브로커 문제가 아니라 현대식 노예 구조와 다를 게 없다고. 서기택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 반응을 하지 않았다. 대신 머릿속에는 병원에 있던 아이 얼굴만 계속 떠오르고 있었다. 만약 몇 시간만 더 늦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그 생각이 멈추지 않았다. 회의가 끝날 무렵 광역수사대 팀장이 서기택에게 말했다. 이번 사건은 당신이 끝까지 따라가야 할 것 같다고. 그리고 그 순간 서기택도 이미 알고 있었다. 이건 단순한 고속도로 검문 사건으로 끝나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사건 발생 사흘 뒤 국가수사본부는 정식으로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언론에서는 이미 중부내륙 건초 밀입국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연일 보도하고 있었고 여론도 빠르게 커지고 있었다. 특히 아이들까지 밀폐 구조물 안에 실려 이동했다는 사실이 공개되자 충격은 훨씬 컸다. 정부 부처들도 움직이기 시작했다. 고용노동부는 불법 외국인 노동 착취 가능성을 조사했고 출입국 외국인청은 최근 입국 기록과 실종 신고를 다시 대조하기 시작했다. 경찰 내부에서는 단순 인신 이동 조직이 아니라 체류 브로커, 불법 취업 알선업자, 수도권 공장 관리자들까지 연결된 구조일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수사의 시작점은 결국 마도윤이었다. 처음 며칠 동안 그는 계속 자신은 단순 운전만 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은 카니발 차량이 자신을 버리고 도주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뒤부터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 특히 변호사 접견 이후 완전히 흔들렸다. 조직이 자신까지 제거 대상으로 돌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결국 마도윤은 일부 진술을 시작했다. 부산항 근처 폐창고, 김포 외곽 숙소, 인천 서구 물류센터, 경기 북부 비닐하우스 창고. 여러 장소 이름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다. 수사팀은 즉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첫 번째로 적발된 곳은 김포 외곽 농자재 창고였다. 겉으로는 폐업한 비료 유통 창고였지만 내부에는 임시 침대와 외국인 노동자 생활 흔적이 남아 있었다. 잠금 장치가 외부에서만 작동하도록 바뀌어 있었고 출입문 주변 CCTV도 일반 창고보다 훨씬 많았다. 이어 인천 서구 물류창고에서도 비슷한 구조물이 발견됐다. 건초 대신 냉동식품 박스 형태로 개조된 밀폐 공간이었다. 수사팀 분위기가 급격히 무거워졌다. 이 조직은 단순히 사람을 숨겨 이동시키는 수준이 아니었다. 사람 자체를 물류처럼 관리하고 있었다. 출입국 조사 결과 일부 피해자들은 한국 입국 전부터 이미 브로커 조직의 여권을 맡긴 상태였다. 브로커들은 한국 취업을 미끼로 수천만 원의 빚계약까지 걸어놓았다. 피해자들은 도착 후 그 빚을 갚기 위해 불법 공장이나 농장으로 이동됐다. 도망치면 불법 체류자로 신고하겠다는 협박도 반복됐다. 특히 중앙아시아 출신 피해자들이 많았다. 한국에서 돈을 벌어 가족을 데려오겠다는 희망 하나로 들어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서기택은 수사회의 자료를 넘길수록 기분이 점점 무거워졌다. 자료 안에는 피해자들 가족 사진도 있었다. 아이 학비 때문에 한국에 왔던 사람. 아픈 부모 수술비 때문에 브로커를 믿었던 사람. 전쟁 이후 일자리를 잃고 떠돌다가 한국행을 선택한 사람. 그들은 범죄자가 아니라 절박한 사람들이었다. 그 사실이 서기택 마음을 계속 눌렀다. 수사 시작 일주일째 되던 날, 검은 카니발 차량도 결국 발견됐다. 강원도 폐펜션 주차장에 버려져 있었다. 차량 내부에서는 장갑, 무전기, 가짜 번호판 여러 개가 나왔다.
특히 차량 안 GPS 기록이 중요했다. 최근 이동 경로 안에 경기 화성과 안산 외국인 밀집 지역이 포함돼 있었다. 국가수사본부는 즉시 해당 지역 동시 단속에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조직 핵심 관리책 2명이 검거됐다. 겉으로는 합법 사업자였다. 하지만 내부 장부에서는 사람 이동 비용, 숙소 비용, 여권 보관 비용 같은 항목들이 발견됐다. 수사팀은 그 장부를 보고 모두 말이 없어졌다. 사람 이름 옆에 적힌 숫자들은 화물관리표처럼 보였다. 서기택은 그 문서를 한참 바라봤다. 마치 누군가 인간을 물건처럼 계산한 기록 같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가 왜 계속 이 일을 놓지 못했는지 스스로도 조금 이해하게 됐다. 고속도로 위에서 자신이 보는 건 단순 차량이 아니었다. 누군가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흔적이었다. 수사 결과 조직은 최소 반년 동안 같은 방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드러났다. 한 달 평균 50명 이상이 이동됐고 그중 일부는 행방조차 확인되지 않았다. 특수수사팀 내부에서는 최악의 가능성까지 거론됐다. 이동 중 사망했거나 신고조차 되지 않은 피해자가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였다. 그 말이 나오자 회의실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다. 서기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만약 자신이 그날 차량을 그냥 지나쳤다면 구조된 8명 역시 어디론가 사라졌을 가능성이 컸다. 그 생각은 여전히 그를 괴롭혔다. 하지만 이번에는 결과가 달랐다. 아이들은 살아 있었다. 우즈베키스탄 여성 남매도 상태가 회복 중이었다. 카자흐스탄 남성 역시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았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그 소식만으로도 서기택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가벼워졌다. 며칠 뒤 뉴스에서는 바람 이야기가 계속 나왔다. 경찰견이 살린 8명. 건초 화물차 속 사람들을 찾아낸 K9. 인터넷에는 바람 사진이 퍼졌고 시민들이 경찰청 게시판에 응원 글까지 남기기 시작했다. 하지만 서기택은 그런 반응이 어색했다. 바람은 평소처럼 사료를 먹고 캔넬 안에서 쉬고 있었고 자신 역시 다시 고속도로 근무 복귀 준비를 하고 있었다. 오히려 더 이상 쉬고 싶지 않았다. 사건 이후 처음으로 그는 악몽을 꾸지 않았다. 5년 전 스타렉스 사건 이후 거의 매주 반복되던 기억들이 며칠 동안 조용했다. 희미하지만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다. 죄책감이 아니라 안도감에 가까운 감정. 그 차이가 서기택 자신에게는 너무 크게 느껴졌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알고 있었다. 이번 사건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전히 다른 고속도로 어딘가에서는 또 다른 차량들이 움직이고 있을 수 있었다. 또 다른 누군가가 밀폐된 공간 안에서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다시 서기택을 도로 위로 돌아가게 만들고 있었다. 사건 발생 후 열흘째 되던 날 충북대학교병원 중환자실에 있던 피해자 전원이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는 공식 보고가 나왔다. 국가수사본부는 즉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고 언론에서는 연일 사건을 다루고 있었다. 사람들은 건초 화물차 안에 8명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보다 그런 방식이 한국 안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었다는 점에 더 충격을 받았다. 경찰 내부 분위기도 달라졌다. 그동안 단순 불법 체류 문제 정도로 여겨졌던 사건들이 다시 검토되기 시작했다. 전국 고속도로 순찰대에는 화물 적재 형태와 차량 하중 이상 패턴 관련 긴급 지침이 내려갔다. 특히 농산물 운송 차량과 냉동, 물류 차량에 대한 무작위 검문이 크게 늘어났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서기택 이름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언론 인터뷰를 거절하고 있었다. 공로를 인정받는 일보다 더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다. 실종 상태로 남아있는 사람들. 수사팀은 확보한 장부와 휴대전화 기록을 바탕으로 추가 피해자들을 추적하고 있었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름들이 많았다. 일부는 한국 입국 기록만 남아있었고 이후 행방이 끊겨 있었다. 그 사실이 서기택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다. 사건 이후 첫 휴무일, 그는 충북대학교병원을 다시 찾았다.
복도 끝 병실에는 첫 번째 건초 구조물 안에서 발견됐던 우즈베키스탄 여성 남매가 입원해 있었다. 여성 이름은 나지라였고 남동생은 사미르였다. 두 사람 모두 상태는 많이 회복됐지만 여전히 쉽게 잠들지 못한다고 했다. 밀폐 공간 안에서 있었던 시간이 계속 꿈으로 반복된다는 이야기였다. 병실 안에는 통역자원봉사자가 함께 있었다. 출입국 외국인지원센터에서 나온 사람이었다. 한국에서 불법 체류 상태로 일하다 구조된 외국인들을 돕는 단체라고 했다. 서기택은 잠시 말없이 병실 안을 둘러봤다. 병상 옆에는 작은 종이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안에는 편의점 과자와 아이 음료수 몇 개가 들어 있었다. 나즈라는 그것들을 가리키며 조용히 설명했다. 같은 병동에 있는 필리핀 아이들에게 주려고 모아둔 거라고 했다. 자신들도 힘든 상태인데 다른 사람부터 챙기고 있다는 사실이 이상하게 마음을 흔들었다. 서기택은 그 순간 깨달았다. 그들이 끝까지 버틴 이유는 단순히 살아남고 싶어서만이 아니었다. 가족 때문이었다. 누군가는 아이 학비를 위해, 누군가는 병든 부모 치료비를 위해, 누군가는 전쟁 이후 무너진 삶을 다시 시작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 그런 사람들을 조직은 화물처럼 다뤘다. 번호를 붙이고 공간에 밀어넣고 비용으로 계산했다. 서기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잠시 후 나즈라가 작은 휴대전화를 꺼냈다. 잠금 화면에는 경찰견 바람 사진이 있었다. 뉴스 기사에서 저장한 사진이라고 했다. 서기택은 처음으로 아주 작게 웃었다. 그 모습을 본 통역자원봉사자가 조용히 말했다. 피해자들이 아직도 믿기 힘들어한다고. 한국 경찰이 자신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병원을 나온 뒤 서기택은 주차장에 세워진 순찰차로 향했다. 바람은 평소처럼 캔넬 안에서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다. 며칠 전 전국 뉴스까지 나왔던 경찰견이었지만 지금 모습은 여느 근무날과 다를 게 없었다. 사료를 먹고 순찰차 안에서 쉬고 다음 근무를 기다리는 평범한 경찰견이었다. 서기택은 순찰차 문을 열어 바람을 잠시 밖으로 나오게 했다. 바람은 천천히 주변 냄새를 확인한 뒤 다시 서기택 옆에 멈춰섰다. 그 순간 서기택 머릿속에는 5년 전 일이 다시 떠올랐다. 그때 자신은 결국 아무도 구하지 못했다. 피해자 가족 앞에서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리고 그 죄책감 때문에 사람 자체를 피하게 됐다. 동료들과도 멀어졌고 사건 이후 가족 연락도 거의 끊긴 상태였다. 누구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번 사건 이후 처음으로 다른 감정이 생기고 있었다. 아직 늦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 누군가는 정말 마지막 순간 구조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그 가능성이 사람을 다시 움직이게 만든다는 사실. 며칠 뒤 국가수사본부는 사건 최종 브리핑을 발표했다. 검거된 조직원은 총 13명. 압수된 불법 여권 수십 개. 수도권 외곽 불법 숙소 여러 곳 폐쇄. 그리고 추가 피해자 구조 작업 진행 중. 브리핑 마지막에는 특별히 경찰견 바람 이름도 언급됐다. 현장 최초 임명 탐지 공로 때문이었다. 회의실 뒤편에서 그 발표를 듣고 있던 서기택은 잠시 눈을 감았다. 아주 오래 묵어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사라지는 느낌이었다. 브리핑이 끝난 뒤 광역수사대 팀장이 서기택에게 다가왔다. 이번 사건 덕분에 최소 8명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서기택은 잠시 대답하지 못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다. 자신은 그날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니라고. 그냥 이번에는 끝까지 확인했을 뿐이라고. 그 말 뒤에는 긴 침묵이 이어졌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지난 5년 동안 서기택을 짓눌러왔던 감정들이 함께 들어있었다. 그날 밤 서기택은 다시 중부 내륙 고속도로 순찰 근무에 복귀했다. 고속도로 위를 지나가는 수많은 화물차들은
여전히 평범해 보였다.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지를 향해 이동하고 있었다.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가고, 누군가는 일을 하러 가고, 누군가는 새로운 삶을 찾아 이동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존재했다. 불법 체류자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사람들. 값싼 노동력으로만 취급되는 사람들. 어딘가에 도착하기 전까지 아무도 존재를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 서기택은 그 사실을 이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사회는 종종 사람을 숫자로 기억한다. 불법 체류자 몇 명. 실종 노동자 몇 명. 미립국 조직 검거 몇 건. 하지만 그 숫자 안에는 모두 이름이 있고, 가족이 있고, 살아남고 싶었던 이유가 있다. 누군가 끝까지 확인해주지 않으면 세상은 너무 쉽게 그 사실을 잊어버린다. 서기택은 조용히 전방도로를 바라봤다. 그리고 다시 순찰차 시동을 걸었다. 이번에는 더 이상 과거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어딘가에서 아직도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누군가를 이번만큼은 절대 놓치지 않기 위해서였다. 오늘도 끝까지 이야기를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우리가 평소 쉽게 지나치는 사람들 속에도 누군가의 가족과 삶, 그리고 간절한 희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였습니다. 세상은 때때로 사람을 숫자나 신분으로만 바라보지만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는 저마다의 이유와 아픔, 그리고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번 이야기는 아주 작은 관심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마음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만약 서기택이 그날 그냥 지나쳤다면 아무도 그들을 발견하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사람을 살리는 것은 거창한 힘이 아니라 끝까지 외면하지 않는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이야기 속에서 작은 울림이나 따뜻한 감정을 느끼셨다면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 채널을 응원해 주시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마음 깊이 오래 남을 수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